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은 골프 규칙에서 클럽과 볼에 관한 그 규칙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요거 로컬 룰도 좀 나올 거고, 장비 규칙도 일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 4.1에 보면, 스트로크를 하는데 허용되는 클럽은 장비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합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R&A 사이트에서 등록된 등재된 헤드만 드라이버만 쓸 수 있고 아이언만 쓸 수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급 대회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요거거든요. 로컬 룰들 G1과 G2가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드라이버는 G1이고 아이언이나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웨지 같은 건 G2에 적용되는데 이때는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로컬 룰이 적용된 대회는 이것 마찬가지고요. 아이언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프로급 대회에서만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회에는 장비 규칙에만 적합하면 돼요. 꼭 이 목록이 없어도 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자 시험도 이 로컬룰 G1, G2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면 돼요. 하지만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어렵긴 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실기를 볼 때 그걸 검사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루브 및 펀치마크, 그루브 같은 거 웨지에 될 거고, 펀치마크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렇게, 우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가운데 그루브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펀치마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라운드 동안, 또는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손상된 클럽의 사용 수리 교체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으로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카트도로에서 이렇게 아이언 치다가 밑에가 까졌다든지, 이런 것도 손상이에요. 손상된 클럽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용이잖아요. 정상적인 사용하는데, 앞에 나무가 있어서 부딪혀서 샤프트가 휘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수리하고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고의로 남용한 경우에. 고의로 남용. 남용했다는 거는 함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클럽을 내리쳤는데 샤프트가 휘었다든지 이럴 때는 교체할 수 없어요. 수리도 못해요. 그때는. 수리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남용돼서 손상된 경우만.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손상의 내용이나 원인과 관계없이 원인도 관계없으니까 남용한 것도 포함이에요. 그 라운드 동안은 적합한 클럽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터 갖고 화가 나서 퍼터를 내리치다가 퍼터가 두동강이 났어요. 그때도 밑에 있는 퍼터 갖고 퍼터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 클럽은 그렇게 한 거는 적합한 클럽이 아니지만 그 라운드 동안은 적합한 클럽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라운드 동안 그 클럽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 그 클럽은 라운드 동안 손상된 클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켰다는 거는 보통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 라이 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로프트 각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헤드 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무게 변화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조정 기능을 사용해서 클럽의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 라운드 중에 그러니까 라운드를 할 때 연습장에서 구도로 맞춰갖고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라운드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구도네? 다시 원래 걸로 바꿔야지 하고 10도로 바꾼 거예요. 그 클럽으로 치는 순간 실격됩니다. 네. 라운드 동안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는 그 손상된 클럽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클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샤프트를 휘었다든 이런 거. 또는 그 클럽 헤드에 어떤 물질을 바른 경우에 세척용 물질을 제외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 바세린 바르면 슬라이스가 덜 난다. 이런 거. 그래서 헤드에 뭔가 붙인다든지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조정한 클럽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키거나 허용되지 않는 외부 부착물을 제거했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규칙 4.1A를 위반한 거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럼 보죠. 장비 규칙의 요건에 맞지 않는 클럽을 쓴 경우 실격. 남용해서 손상된 경우에 수리한 건 실격. 교체는 아니에요. 교체는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수리하면 실격. 그리고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키고 그 클럽을 쓰면 실격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예전에는 지금도 고반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고반발 드라이버, 고반발 드라이버. 이거. 고반발 드라이버는 이게 왜 아직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비 규칙에 보면 2004년부터는 이 고반발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RNA나 USG에서 고반발을 테스트하지 않고요. 지금은 CT 타임을 측정합니다. CT 타임. 그러니까 COR은 페이스의 반발 개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고반발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CT는 페이스와 골프볼의 접촉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뭐 고반발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COR은 전에 0.830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뭐 100마일로 골프볼을 헤드페이스에 부딪혔을 때 휘어나는 속도가 83마일을 초과하게 되면 이건 고반발이다 해서 이제 그 장비 규칙이 위반된다고 예전엔 그랬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CT를 측정합니다. CT.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강철공을 매달아요. 강철공을 매달고 드라이브 헤드를 고정시켜. 이렇게 드라이브 헤드를 고정시켜 놓고요. 이거를 진자 운동을 통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볼이 헤드에 묻어 있다가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CT입니다. 이게 스프링 효과 테스트라고 장비 규칙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257 마이크로초를 초과하면 장비 규칙 위반돼요. 그러니까 접촉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는 스프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프링 효과가. 257초를 초과하는 경우는 장비 규칙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고반발 드라이버라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스의 반발 개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수들은, 이 CT 효과가 적합한 거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반발 개수가 높은 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기계가 만들지만, 오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T를 측정하고, CT가 적합하면, 반발 개수가 높은 걸 쓰는 거지. 그러니까, COR이 0.83이나 0.85가 돼도, CT만 적합하면, 그거는, 장비 규칙에 적합한 클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럽 개수 한도, 라운드 동안의 클럽의 공동 사용, 추가 교체해가는 내용이에요. 이건 조금 아까 그 실격이라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페널티가 좀 달라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클럽 개수 한도는 일단 14개입니다. 14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뭐 드라이버를 14개 다 채워도 돼요. 각각 다른 클럽으로 채워야 될 필요는 없고, 14개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15개를 갖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라운드 동안도 14개를 클럽을 한 개를 뭐 추가한다든가 안 되는 거고, 물론 14개 미만의 클럽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에는 14개 이를 때까지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용에서 손상된 클럽은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내가 클럽을 13개를 갖고 시작한 거야. 근데 화가 나서 퍼터를 내려치다가 퍼터가 끊어졌으면 난 13개를 갖고 시작했잖아. 그럼 퍼터 하나를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체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클럽 개수 한도가 14개인데 연습장에서 연습하려고 클럽을 하나 더 갖고 드라이버 하나를 더 갖고 있다가 깜빡하고 와서 라운드를 시작한 거예요.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빼면 되지만 라운드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홀에 가서 그걸 알았네? 규칙 위반임을 알게 된 경우는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초과된 클럽을 반드시 배제해야 됩니다. 알고도 배제하지 않으면 여기 맨 아래 나오죠. 규칙 위반 알고도 배제하지 않거나 배제를 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번 실격된다. 이거는 규칙 이건 4.1B인데 이건 4.1C에 해당되거든요. 4.1C에.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14개를 넘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경우에 대한 페널티는 나오지만 알고도 규칙 위반임을 알고도 배제하지 않으면 또는 배제시킨 클럽을 배제한 뒤에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실격됩니다. 자, 근데 라운드가 시작된 후에 다른 플레이의 클럽을 챙기거나 자신의 골프백에 어떤 클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동 캐디를 쓰는데 웨지가 비슷해서 캐디가 이 선수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캐디백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 15개가 된 거야. 그런 경우는 14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클럽의 공동 사용 금지. 클럽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누군가가 사용 중인 클럽이에요.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누군가가 사용 중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공동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드라이버가 누가 가져왔는데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야, 나 그걸로 2번 홀 그걸로 하면 티샷 하면 안 되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뭐 본규칙에 위반된 거 알게 된 경우 이건 뭐 당연히 원래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으면. 그러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공동 사용을 걸 몰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캐디가 웨지가 비슷해. 그래갖고 캐디를 두 명한테 바꿔준 거야. 그렇게 되면 몰랐죠. 몰랐더라도 그건 공동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다 페널티를 받아요. 둘 다. 바뀐 걸 알았으면 바로 그 클럽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배제시켜야 돼요. 알고도 스트로크하면 실격. 캐디의 실수는 플레이의 실수로 귀착되기 때문에 캐디가 바꿔준 거는 플레이어가 페널티를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선수들은 뭐 각자 캐디를 데리고 다니지만 그래서 클럽의 공동 사용 금지. 그다음 분실된 클럽은 교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캐디가 물 옆에서 이렇게 클럽 갖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건질 수 없다면 분실이죠. 분실된 클럽이죠. 분실된 클럽은 교체할 수 없어요. 손상된 클럽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손상된 클럽은 교체할 수 있었지만 분실된 클럽은 교체할 수 없다. 이거고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클럽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제한사항은 이미 내가 혹시 부러질 걸 대비해서 샤프트하고 분리된 헤드를 내가 갖고 있었다든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걸 갖고 다녔다든지 이럴 때 그 클럽을 조립해서 교체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뭐 나인홀 끝나고 클럽하우스가 사온다든지 뭐 라카 있는 그걸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클럽 회사들의 그 차 있잖아요. 피팅카 거기에 가서 클럽을 가져오는 건 괜찮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클럽으로 갖고 있으면 그 조립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규칙 4.1B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규칙 4.1B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보시면 이런 거죠. 클럽 개수를 위반했어. 그거 몰랐어. 그거 시작한 거예요. 라운드를 시작했어. 공동 사용을 했는데 몰랐어. 2번 홀에서 클럽을 캐디가 바꿔줬는데 그걸로 3번 홀에 한 번씩 친 거야. 웨지로. 치고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요. 분실된 클럽을 교체할 수 없는데 교체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아까 그리고 고의로 남용에 손상된 클럽을 교체할 수 없는데 교체한 거. 교체 가는 건 이거 재밌는 게 규칙에서 조금 어폐가 있죠. 손상된 클럽을 수리하고 치면 실격이에요. 한데 교체는 달라요. 페널티가. 그래서 이 4.1B에 대한 페널티를 좀 보겠습니다. 홀 플레이 중에 1번 홀 치고 2번 홀에서 2번 홀 뭐 세컨샷을 치고 있다 이런 경우죠. 홀 플레이 중에 위반을 알게 된 경우. 아, 클럽이 내가 2번 홀에서 클럽을 꺼는 내 클럽이 왜 15개지? 이런 거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페널티는 그 홀을 끝내고 적용시키고요. 그 홀에 적용됩니다. 그 홀에. 근데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을 알게 된 경우 페널티는 방금 끝난 홀에 적용돼요. 왜? 그 이익을 언제 봤어요? 이 전홀에 봤으니까. 홀 플레이 중에 위반을 한 경우에는 야, 너 바로 입을 다 이게 바로 페널티 이게 아니고 그 홀을 끝낸 뒤에 그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게 매치 플레이 때문에 그래요. 매치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매치 플레이에서 페널티 보면 라운드당 최대 2홀까지 차감이에요. 차감. 이 페널티는 매치 조정 페널티고 홀페어 페널티가 아니라고 돼 있죠. 홀페어와 매치 조정 페널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홀까지 차감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4번 홀이에요. 4번 홀 플레이 중에 4번 홀 중간에 알게 된 거야. 4번 홀 중에 클럽 한 명이 클럽 개수를 위반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4번 홀을 마치고 그러니까 4번 홀에까지 끝낸 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하는데 A가 4번 홀을 마쳤는데 그럼 올스퀘어라고 하죠. 올스퀘어 둘이 같아요. 그렇다면 A가 그 클럽을 만약에 클럽 개수를 위반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매치 조정 페널티잖아요. 올스퀘어니까 홀패가 없잖아요. 홀패가 없으면 뺄 게 없게.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2 다운으로 가는 거예요. A가. 만약에 A가 이 당시에 1 다운이었어요. 그러면 4번 홀을 끝내고 3 다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3 다운으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지. 만약에 홀패로 가면 내가 만약에 A가 이미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이미 3다운이야. 뺄 게 없어 홀에서. 전 4번 홀을 가고 있는데 3번 홀까지 다 졌어. 이런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이제 5다운으로 갑니다. 최대 2홀까지 차감하니까. 1번 홀에서 발견됐다면, 만약에 1번 홀에서 클럽 개수 위반이 발견됐다면 1번 홀을 마치고 1번 홀의 스코어하고 상관없이 한 홀이 차감되겠죠. 1번 홀이니까. 최대 2홀까지니까 1번 홀에서 발견됐다면 그 홀만 차감되겠죠. 1번 홀에서 올스퀘어였다면 그 사람이 원다운이 되는 거고 1번 홀을 졌어. 그러면 원다운에서 투다운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페널티가 최대 2벌타, 최대 4벌타예요. 그러니까 클럽 개수 위반을 10번 홀에서 발견했더라도 벌타는 최대 4벌타까지만 받는 거예요. 위반이 일어난 홀에 각 홀에 2벌타, 라운드당 최대 4벌타가 받는다. 위반이 일어난 첫 2개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클럽을 추가할 수 없는데, 뭐 추가했다든지, 3번 홀에 추가했다든지, 그러면 3번, 4번을 받게 되는 거고. 그쵸? 한 홀만, 1번 홀 중간에 알았다면 2벌타만 받는 거예요. 최대 4벌타예요. 이래서 이게 이제 잘 헷갈리시는 게 매치 조정 페널티는 홀페어 페널티하고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볼로 갑시다. 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장비 규칙에 적합한 볼을 써야 되거든요. 장비 규칙에 적합한 볼을 쓰게 돼 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 로컬 모델 G3 있잖아요. G3.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볼은 적합한 골프볼 목록에 등록된 볼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로컬 모델 G3는 엘리트급 대회만 적용하잖아요. 이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구라고 하죠. 공인구로 등록된 볼만 시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적합한, 만약 골프볼 목록에 없는 골프볼을 한 번이라도 치면 실격돼요. 실격.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이게 로컬 모델 G4가 원볼 룰이거든요. 원볼 룰. 원볼 룰은, 요거죠. 본 로컬 룰에 모든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볼은 반드시 현행 적합한 볼과 강하게 등록되고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이어야 된다.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 그러니까 타이틀리스트 프로브 위원을 썼으면 1번 홀에서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으로 시작했으면 18번 홀을 다 마칠 때까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만 쓸 수 있어요. 골프볼의 번호가 다른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골프볼 프로 V1 중에 색상 다른 거 있죠. 하나는 흰색, 하나는 노란색. 노란색은 원볼룰 위반이에요. 색상이 다른 것도 원볼룰 위반입니다.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가 틀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틀리스트가 매년 올해 새로워졌어요 막 광고하잖아요. 똑같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인데 이런 경우는 원볼룰에 위반됩니다. 네. 모든 장비는 그 장비 회사가, 그 만든 회사가 광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 두 개의 볼이 성능이 똑같다고 해도 다른 볼로 간주돼요. 그래서 원볼룰 위반이에요. 타이틀리스트가 2023년도에 생산된 것과 2024년도에 생산된 것이 공정이 달라졌고 더 새로워졌다고 그 타이틀리스트 회사가 광고를 한다면 그 두 개의 볼은 브랜드하고 모델이 같아도 같은 볼이 아니에요. 그건 원볼룰 위반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볼룰은 위반하면 1벌타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몰랐을 때. 알았다면 알고도 교체하지 않으면 실격돼요. 근데 원볼룰은 이거는 엘리트급 대회만 적용됩니다. 엘리트급. 그렇기 때문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는 원볼룰이 적용되지 않아요. 거의 프로급 대회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KGA 대한골프협회도 하드카드에 보면 원볼룰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주니어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볼룰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근데 이건 올해는 제가 했는지 아니면 작년까지는 안 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볼은 적합한 목록은 로컬 룰과 원볼 룰은 다른 규칙이고요. 원볼 룰은 생활 스포츠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규칙상 어느 누구에게든 적합한 볼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원볼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대회에서는 누구에게든 빌릴 수 있어. 다른 동반자한테 빌려도 되고 다른 상표 빌려도 되고 다른 모델 써도 되고 색깔 다른 볼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장비 규칙에만 적합하면 돼요.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볼에 스트로크는 해서는 안 된다. 긁어서 흠을 냈거나 일부러 가열하거나 어떤 물질을 바른 볼. 세척용 물질은 제외하고 가열 이거 잘 보시면 겨울에 볼 따뜻하면 더 멀리 간다고 핫팩 안에다가 볼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주머니에다가 그 볼 치면 실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프볼은 크기와 무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뭐 장비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알아놓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6.3에 보면 볼을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개념이 나오거든요. 티인 구역에서 홀을 시작할 때 적합한 볼이라면 어떤 볼이든 플레이할 수 있다 그랬죠. 빌려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홀과 홀 사이에서는 언제나 볼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아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인 구역이 쳤으면 물론 이제 구제받을 때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고요. 구제받을 때는 아시죠? 드롭이나 플레이스하는 볼은 언제든지 볼을 교체할 수 있고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볼을 교체할 수 없고 그렇죠? 리플레이스할 때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회갈제자리라고 있었어요. 모르시면 회갈제자를 저희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티인구에서 플레이한 볼을 홀아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아까 그런 거죠. 당연히 분실됐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는 다시 이제 구제를 받고 드롭할 거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거고 교체할 수 있는 거고 그 볼을 다른 볼로 교체한 경우 교체가 허용되지 않든 퍼팅 그린에 올라가서 나 퍼팅 잘 되는 볼로 교체할 거야. 1벌 다 받아요. 그냥 1벌 다 받고 그 볼로 홀아웃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플레이할 볼에 식별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네. 권장사항이에요. 만약에 나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온으로 시작할게 하고 시작하고 1번이 딱 써있는 거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딱 치고 갔는데 러프에 갔는데 똑같은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온이 하나 더 있어. 어떤 볼이 내 볼인지 구분할 수 없죠. 그 볼도 식별 표시가 없다면 두 개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색깔도 똑같고 번호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분할 수 없다면 분실됨 처리됩니다. 분실된 볼이 돼서 스트로크와 거리 부재받고 다시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개가 똑같은 게 발견되면 둘 중에 하나를 내 볼로 간주할 게 안 돼요. 그래서 식별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클럽과 볼, 일부 장비 규칙하고 로컬까지 잠깐 알아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내용도 있고 규칙상 알아두셔도 좋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그 네이버 검색창에 어벙벙사자의 골프 규칙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